백정의 딸이라 천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만든 이 진실만은 결코 분정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조선의 가장 낮은 곳이라 불리는 백정마을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낡고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 18살 소녀 서리는 숨을 죽인 채 보찜을 꾸립니다. 거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납니다. 그녀는 방 한쪽에서 곤히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소리 없이 방을 나섭니다. 마당에 서서 올려다본 하늘에는 차가운 초승달이 걸려 있고 서리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쥘과 동시에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리가 도착한 곳은 감히 평민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대한 대궐의 뒷담 앞입니다. 높게 솟은 돌담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서리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미리 보아두었던 낮은 지형을 이용해 날렵하게 담을 타기 시작합니다. 손등이 거친 돌벽에 긁혀 피가 맺히지만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마침내 담장 꼭대기에 올라선 서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단청과 끝을 알 수 없는 궁궐의 기와 지붕들입니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담 안쪽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립니다. 궁궐 내부의 비밀스러운 숲길을 지나 서리가 도착한 곳은 후원의 작고 외딴 정자입니다. 그곳에는 엄격한 표정의 상궁 한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궁은 서리를 보자마자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말과 함께 그녀는 서리에게 작고 화려한 비단 주머니를 건넵니다. 서리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그것을 받고 품속에서 자신이 정성껏 준비해온 무언가를 꺼내 상궁에게 전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긴장감 섞인 침묵은 이 만남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상궁이 떠난 뒤 홀로 남은 서리는 정자 기둥에 기대어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침마다 고기를 썰며 자식 교육을 위해 허리가 굽도록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백정의 딸이라며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지만 서리는 자신의 손기술과 영민함이 언젠가 가족을 구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담을 넘는 것은 단순히 궁궐을 구경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대받는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목숨을 건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돌아온 서리는 마을의 조용한 창고에 숨어 상궁에게 받은 비단 주머니를 엽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귀한 약재와 도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서리는 사실 동네에서 이름난 손재 주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정들이 고기를 손질할 때 쓰는 칼보다 더 섬세하게 나무와 금속을 다루어 궁궐 내부에서도 탐내는 진귀한 약 상자와 장식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궁은 임금의 병세를 고치기 위한 특별한 약 상자를 비밀리에 제작하기 위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서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담을 넘으려던 서리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칩니다. 평소 다니던 길목에 웬 고귀한 자태의 선비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세자였습니다. 세자는 밤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담을 넘으려던 서리를 발견하고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서리는 당황하여 도망치려 하지만 세자의 호위 무사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에워쌉니다. 백정의 딸이 대궐 담을 넘다 들켰으니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자 앞에 무릎을 꿇린 서리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세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내가 누구이며 어찌하여 궁의 담을 넘었는지 묻습니다. 서리는 상궁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입을 굳게 다물지만 그녀가 떨어뜨린 보찜 속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자는 그 조각들을 집어들고는 그 섬세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습니다. 궁궐의 장인들도 흉내낼 수 없는 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이 아이를 당장 처형하는 대신 그 재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세자는 서리를 은밀한 처소로 데려가 명령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지 말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내일까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보석함 하나를 완성해 보라고 말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담을 넘은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하겠다는 엄포도 잊지 않습니다. 서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구와 나무를 건네받자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백정의 딸로 살며 익힌 정교한 칼질과 섬세한 손길을 총동원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가 만든 보석함을 본 세자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함에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손잡이를 돌리면 작은 나무 인형들이 춤을 추는 기묘한 장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서리의 재능이 신분이라는 틀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차가웠던 태도를 바꾸어 서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궁궐 안에는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들이 가득하며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진심을 보입니다. 세자는 서리를 남장시켜 자신의 곁에 두기로 합니다. 서리는 이제 백정의 딸이 아닌 세자의 비밀 일을 돕는 어린 선비로 변장하여 궁궐 구석구석을 누비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지식한 대신들을 골탕 먹일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소문을 수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우정은 조금씩 깊어지고 서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즐거운 시간도 잠시 서리는 상궁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서리의 아버지가 과거 궁궐의 보물을
지키던 장인이었으나 권력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백정으로 강등되었다는 비밀이었습니다. 상궁이 서리에게 일을 맡겼던 것도 사실은 서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서리는 자신이 단순히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가문의 비극을 끝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깨닫게 됩니다. 서리와 세자의 밀착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반대 세력의 우두머리 좌의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리가 사실은 천한 백정의 딸이며 남장을 하고 세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좌의정은 임금에게 이 사실을 고해 세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서리를 처형할 음모를 꾸밉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좌의정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의 정체가 담긴 문서를 불태우려 합니다. 서리와 세자에게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좌의정의 사주를 받은 군사들이 한밤중에 서리의 집을 들이닥칩니다. 서리의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하고 서리 역시 궁궐 한복판에서 정체가 탄로나 끌려갑니다. 세자는 그녀를 보호하려 하지만 좌의정은 신분을 속이고 궁을 어지럽힌 죄는 국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합니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리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옥에 갇힌 서리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연장을 만지며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좌의정이 훔쳐간 과거의 기록, 즉 아버지가 누명을 썼던 날의 진실이 담긴 비밀 상자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깨닫습니다. 그 상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으로 특수한 장치 없이는 절대로 열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세자에게 몰래 서신을 보내 좌의정이 가지고 있는 그 상자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반격의 열쇠였습니다. 세자는 목숨을 걸고 좌의정의 서고에서 비밀 상자를 빼내어 임금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좌의정은 당황하며 그저 낡은 나무 상자일 뿐이라고 둘러대지만 세자는 이 상자를 여는 자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포박된 채 불려 나온 서리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 숨겨진 이음새를 만지자 기괴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며 그 안에서 좌의정이 과거에 조작했던 서류들과 훔친 보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임금은 격노하여 좌의정과 그 일당을 즉시 압송하라 명합니다. 또한 서리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를 다시 궁궐 최고의 장인으로 임명합니다. 서리는 신분을 속인 죄 대신 나라의 보물을 지키고 간신을 몰아낸 공을 인정받아 조선 최초의 여성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서리와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지독했던 백정의 세월을 씻어냅니다. 세월이 흘러 서리는 이제 당당히 궁궐의 정식 장인이 되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는 늠름한 왕이 된 세자가 찾아와 미소 지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서리는 더 이상 밤마다 몰래 담을 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나무 장식품을 들고 드넓은 궁궐의 정원을 바라봅니다. 신분의 담장을 허물고 실력으로 세상을 바꾼 소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